자, 아무튼 22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고, 23년 모두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오늘 이 촬영 일자가 12월 30일 금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22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 모레가 1월 1일이죠. 그래서 네. 이 영상은 31일 토요일 날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집달 TV 구독자 여러분과 서집달 회원분들을 위해서 올해 수고했다는 의미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23년도부터 새롭게 하게 될 이 서집달 멤버십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뉴스가 좀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면, 드디어 이제 노도강 집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 해서 매매 수급 지수 서울 유일 소폭 반등, 서울에서 유일하게 소폭 반등했다. 지금 전국 부동산들이 진짜 되는 아주 극소의 사업지만 잘 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는요 99%가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분양권 시장은 더 처참합니다. 지금 네. 더 처참해서 지금 미분양이 지금 몇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어쩌면 규제는 좀 확실하게 풀리는 경향은 있겠지만, 금리가 동결되거나 혹은 소폭 인상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지금 현재 고금리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높은데, 이러다가 불시에 이건 이제 해당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좀 달려 있는데, 물가 잡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22년도에 계속 가파른 빅스텝을 갔지만, 내년 들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너무 처참하고 기업들이 기업 운영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절충해서 국민들이 좀 힘들더라도 물가 고물가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틀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명박 정권은 얄짤없이 물가 잡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권력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건 드디어 이제 권력자들이 재건축 중심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고, 지금 찌라시가 도는 거 보면은 이 하안주공에 있는 광명이나 상계주공, 창동주공에 있는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을 규제 지역에서 풀려고 하는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제가 이 바닥 15년, 내년 되면 15년입니다. 15년 있는데 그 찌라시대로 안 된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재건축 관련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지금 이 뉴스대로 지금 매수세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매수 어디서 해주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서울 사람들이 이거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 분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방 분들은 전업 투자자일 가능성은 높은데, 내가 봤을 때는 서울 지금 땅값 많이 떨어졌는데 주스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수요가 몰려오는 듯한 지금 느낌이 들고, 내년 됐을 때 서울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그 이제 기조는 경기나 인천으로도 퍼지겠죠. 그게 이제 해당 권력자가 공표해버리면 지방에서 투자의 여력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몰려올 거고, 이분들은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도하고 매물 정리하면은 그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돈을 은행에 넣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투자를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재투자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2년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 다수 대중들은 등을 돌렸을 겁니다. 겁먹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나 투자 몇 번 해본 사람, 아니면 투자를 해서 시드를 좀 불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그런 몇몇 분들이 투자하면서 돈 번 사례가 퍼지면서 다시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건 핀포인트로 딱 찍은 곳 위주로 들어가서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저께 신속 통합 계획을 밤에 불시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처음에 신통기획 발표했을 때는 대대적인 예고도 하고 발표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불시에 발표를 해버렸는데, 중요한 건 작년과 올해가 지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람들의 반응. 너네들은 발표하려면 하던지 우리는 상관없다.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자, 그런 곳들인데 25개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25개를 발표했는데 지금 이렇게 싸늘한 분위기에서 25개가 모두 시세 상승이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수아님께서도 올렸지만 앞으로 정비 사업은 미리 명명백백히 밝힌다. 뭘 밝힌다? 사업성. 거기에 네. 해당 사업지의 비례율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반인들 또한 볼 수 있게끔 사업 초반 단계에 밝힌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나 뭐 이런 초반 단계 밝힌다. 재건축은 언제 밝힐까요? 안전진단 즈음에서 밝힐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면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대중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왜? 여기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곳만 몰리기 때문에 안전진단 초반 단계에서 피가 확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지방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다 등기를 칠 경우에 가장 싸게 느껴지는 데가 어디죠? 노도강 재건축이죠. 네. 지금 내년 돼서 2040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2040 계획이 진짜 계획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고 이게 잘 진행된다는 걸 서울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 그럼 이제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밀어주는 곳들이 생길 건데 지금 찌라시가 뭐가 돌고 있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나 뭐 이 목동 같은 서울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지역에 있는 그런 곳들을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찌라시가 스물스물 돌고 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역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어서 내년에는 믿을 만한 곳에 들어가신 분들은 암울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예측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미 연준이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하느냐, 그 다음에 미 연준 따라서 눈치 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거에 달렸기 때문에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금리를 갑자기 전체적으로 인하할 일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은요. 지난 그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 투트랙 전략이 어떤 거냐면 신용대출은 여전히 그 금리는 높게 이렇게 잡았는데 주담대는 서서히 서서히 좀 완화하는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완화도 해주고 네, 역전세 맞은 곳조차도 네, 이제 대출을 네, 풀어줬죠. 한 네, 1년인가 1년 반 정도는 안 풀어줬다가 네, 이명박 정권 되고 나서 1년 반이었을 거 1년 반 정도는 안 풀어줬다가 한 2년 차 됐을 때 이제 서서히 풀어줬다.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 당시에도 어디는 찍어 눌렀다? 진짜 집값이 폭등할 만한 지역들은 찍어 눌렀다는 게 네,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락기에는 왜 강남이 더 잘 못 버티죠? 권력자들은 아니까. 그런데 마저도 풀어주면 다시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려서 다시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대신에 다른 곳들은요, 풀어줘요, 풀어줘. 네, 그래서 눈치 잘 보고 있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 이제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물려있는 분들 풀어준다고 해서 이거 더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던져야 된다. 던져서 매물 정리해야 된다. 내가 못난이 갖고 있다면. 네, 그리고 이제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시드를 좀 불려볼까?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이게 기회이구나라는 걸 잘 분별하시고 마인드 세팅을 해서 그릇을 키워가지고 지금 이때 건설 경기 활성화로 지금 여기저기 새롭게 신규 거점 지정하는 곳에 단타 단타 치면서 계속 시드를 불려 나가야 됩니다. 남들은 지금 토해내고 있을 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멤버십, 예, 멤버십 멤버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23년 멤버십 이제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22년도 1년 동안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네, 사실상 제주도와 이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전국토에 대한 멤버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조사도 열심히 했고 임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참고로 12월 멤버십은 1월 1일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전 투자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 소양을 갖추는 멤버십이 22년 멤버십이었다면 23년 멤버십은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분석하는 걸 22년 멤버십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부동산판이 흘러가고 있고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고시문들이 최근 고시문들이 어떤 경향으로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신규 거점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거점이 지정되면 배후의 주거지와 상권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22년 membership을 통해서 배웠다면은 이제 23년 멤버십에서는 어느 정도 중수가 돼 있을 거라고 자기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어요. 분명히 쌓였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스스로 해당 지역을 한번 좀 선정해보고 분석도 좀 해보고 손품도 팔아보고 임장을 통해서 확신도 좀 느껴보고 이런 그 연습 이제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들어가기 전에 최종 모의고사.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물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고시문을 통해서 해당 기본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시문이 동작구 흑성동 땡땡번지 이 고시문을 하나 가져오면은 이 고시문 해설을 한번 해주고 이 고시문 덕분에 주변에 개발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 이런 것 유추하는 것들을 라이브하게 다 보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그걸 딱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확장 해석하면서 여기를 유망한 타겟 지역으로 삼는구나. 그걸 반복 숙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투자할 그 시점까지 실력을 키운 다음에 투자할 때 되면요.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적중되는지 시간을 두고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적중이 좀 되네. 내 적중률이 그래도 4, 50%는 되네. 이거 계속 연습했더니만 적중률이 6, 70%까지 올라가네. 그때쯤 되면 실전 투자 스스로 해도 됩니다. 예. 네, 한 그렇습니다. 네. 70% 선까지 적중이 되면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못 맞춰요. 그래서 한 70% 정도까지 내가 10개 찍었는데 한 6, 7개 맞춘다. 그럼 그때 되면은 스스로 투자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여태까지 계속 보여줬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에도 도시계획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네. 라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멤버십은 2월부터, 정식 멤버십은 2월부터 할 거고, 멤버십 공지는 1월 22일 날 공지 올라갈 겁니다. 2월 공지가. 네. 그리고 이제 22년과 다른 점은 한 달간 신청 기간을 두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면 지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2일, 1월 22일 날 공지 올리면 1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그래서 그 2월부터 하는 멤버십 선정 뭐 서울, 경기, 그리고 지방 한 달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 차에는 뉴 마인드 세팅을 추가하고 2주 차에는요. 서울 한 3개 지역 정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타겟 지역 3개, 그리고 3주 차는 경기권 타겟 지역 3개, 4주 차는요. 인천을 포함한 광역시 위주의 지방 네. 이 3개 지역. 그래서 한 달에 서울, 경기, 지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네. 예. 굉장히 미시적인 지역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고시문이 그 중요성을 아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고시문 중에 과연 서집달 운영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고시문들을 선별하느냐, 그리고 그 고시문 가운데서 어떤 힌트를 찾아내서 어떤 타겟 매물을 이잡듯이 분석하느냐, 그 과정들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실전 투자로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도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2023년 멤버십이 굉장히 효율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그 신통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알 수 있냐면 당초 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생각하고 매수한 매물 아니면 나는 상권 확장을 생각해서 매수한 매물이 어? 갑자기 신통기획이 됐네? 어쨌든 간에 지가 상승이 되잖아요.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들이 남들은 그러겠죠. 이거 뽀록이다, 네. 운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도시계획을 이해한다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요번에 그 의도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신통기 된 곳 중에 번동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가주정 밀어줄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 그 진숙 빌라, 진숙 연립을 추천했었는데 그 바운더리가 신통기획이 됐죠. 네, 그럼 진숙 빌라, 진숙 연립을 그냥 추천했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점 주변이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예요. 수익 역세권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보면 거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거점에 배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요번에 25개 지정된 신통 계획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은 다 거점 주변으로만 됐어요. 네. 이상한 지역 안 됐습니다. 서계 청파가 요번에 된 게 뭐죠? 이미 서집달 TV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의도 도심 거점과 종로 도심 거점을 잇는 용산 광역 거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배후이기 때문에 된다. 될 만한 명분은 도시계획상 명분은 충분한데 작년에 떨어지고 공공재개발도 떨어지고 뭐 그런 이유가 뭐다? 투기꾼들 난립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된 이유는 뭘까요? 비욘드 조닝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주 최근 방송에는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 1년 사이에 투기꾼들이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지정됐다고 잘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잘 네.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네,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22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고 23년 모두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